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2일 일요일 광명 우승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광명 우승급 6라운드 때는 박종태가 김민배를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성식이 김태현 하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진원이 직선에서 추입승을 펼쳐 나가면서 우성식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이틀 강자들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강자들이 결승전으로 빠지다 보니까 일반 레이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8라운드는 같은 노조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라운드들은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결승 12라운드도 특성급 강급자들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서로 욕심낼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새롭게 시작한 권승철의 선행 승부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른 청취를 위해서는 구독을 해주시면 바로 알람이 뜨기 때문에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이것도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조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주원, 정하전 여기에 권정국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원, 정하전 권정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수급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 1라운드입니다. 광명 우수 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박철성하고 김원호, 박동수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주현욱이 권정구 주윤호,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접해서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는 없습니다.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비노조 중심 박철성, 노조 중심 주윤욱이 서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두 선수가 타협해 나가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협보다는 아무래도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원호가 자리 잡게 된다면 박철성이 자리 잡고 박동수가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호가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내긴 다소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 권정국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차승권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11초 대 중반까지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정훈련 때는 컨디션 괜찮았어요. 1월 주윤욱이 활약에 나가고 김성현, 주윤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원호의 선행 타이밍 권정국이 빼앗는다면 주현욱이 1월 활약에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윤욱 입장에서는 지역 후배였었던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광주하고 광주 개인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광주 쪽은 훈련하는 곳이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연대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현욱이 김성현을 챙겨주게 된다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주윤욱 갖고 김성현의 전략권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의 선행감이 좋다면 주윤욱이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윤욱과 권정국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정국이 아직까지는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시속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종속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전략권 완승이에요. 주윤욱과 김성현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주윤욱은 철저하게 승부타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만 11초 대 중반만 끊어주면 주윤욱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편성 주윤욱의 선정 가능성 연이틀 강자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1호공주 때는 주윤욱이 상당히 강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주윤욱과 김성현, 주윤욱과 권정국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김원호가 때려주고 박철성이 몰고 가고 박동수가 홈이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원호가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철성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된다면 충분히 김원호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성하고 김원호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철성의 뒷자리를 주윤욱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철성하고 김원호입니다. 박철성하고 주윤욱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선 추입 대결에서 주윤욱과 박철성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박철성하고 주윤욱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개적으로 권정국 때문에 주윤욱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주윤욱하고 김성현, 주윤욱하고 권정국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정국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주윤욱은 김성현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윤욱 박철성은 김원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차권에서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픈 강자들이 서로 우승하겠다고 욕심을 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우성식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정동호, 고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후배 김태환을 좀 몰고 가고 짧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진원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성식 타이어차로 잡히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우성식 주드럭까지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우성식의 선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이 그렇다고 타정부터 때리기보다는 고재준이 힘을 쓰고 정동호가 막혀 나가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정동호가 금요 경주 때는 때려서 버텼습니다. 전일은 마크로 갔는데 혹은 정동호가 젖히 나서고 우성식이 몰가서 직선 취입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우성식 입장에서 정동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성식과 정동호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정동호도 가끔 취입이 나옵니다. 우성식이 힘을 쓰고 정동호가 몰고 가서 취입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원호가 자력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밀고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 우성식하고 최원호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과 정동호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우성식하고 최원호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고재준이 힘을 쓰고 우성식이 몰고 하고 정동호가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승규가 힘을 씁니다. 최원호가 몰고 가요. 이상경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료 경주만큼은 좀 윤승규가 힘을 쓸 수가 있고, 오히려 최원호가 직접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은 최원호 괜찮다는 점에서 최원호하고 윤승규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최원호하고 이상경이죠. 대구 구미권, 경북 연합권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최원호가 가면 윤승규가 가고 최원호가 가면 이상경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우성식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원호하고 윤승규입니다. 최원호하고 이상경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하고 정동호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성식하고 최원호 동반 입상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강자들인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원호하고 윤승기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성식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식의 선전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단 최원호도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 양분에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입니다. 전일 이영민이 철저하게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황영근 활약에 나가면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기 때는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영민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영근의 선행이나 윤우신을 활약에 나가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아무래도 김주동이 막혀 나가면서 승부타임이 조절해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이 과연 김주동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반 훈련 함께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주동의 훈련 파트너가 이영민인데 이영민 자체가 승부 타이밍 원체 좀 짧은 스타일이죠. 주도력 발에 나가기보다는 승부 타이밍 조절에 나가고 있는 만큼 이영민이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 김주동 충분히 취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선행력 발에 나갔었던 황영근이 전일도 본인 앞에서 씩씩하게 힘을 써줬기 때문에 금일도 황영근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영민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영민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영민의 뒷자리에 아무래도 김주동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김주동 상당히 좀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입이 나오지 못했고 마크도 따라가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금일 이영민이 강자이기 때문에 챙겨주게 된다면 김주동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의 경주 습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껏 해봐야 마크 취입이죠. 선행은 힘들어요. 그 점 때문에 황영근이 힘을 써줄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철저하게 황영근 활약에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황영근은 다음 경주에 만나도 활용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이영민하고 김주동 만나봐야 두 선수 깝깝합니다. 얼굴만 보고 서로 챙겨줄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 이영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황영근 종속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김주동보다는 황영근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영민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 이영민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이영민의 뒷자리를 김주동이 막혀 나가는 건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이 힘을 쓰고 황영근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영민이 황영근을 상대로 김주동 챙겨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황영근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4번이 퍼지게 된다면야 황영근의 뒷자리는 김주동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야 황영근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 황영근하고 김주동의 동반 입상은 좀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라인이고 황영근 입장에서라도 득점 높은 이영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넘어서면 창원 상남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수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인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우신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충분히 황영호가 힘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윤우신의 틈새 공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영민 중심으로 황영근하고 김주동, 전 황영근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 이진원, 여민호, 박종태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김주원, 이주연, 최용진, 성정우가 연대봉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원이 자리 잡게 된다면 성정우가 왔을 때 최용진하고 이주연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최용진이 김주원의 호미를 받아두게 된다면 성정우하고 이주연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원도 지종훈련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성정우라든지 최용진과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었던 박종태 낙차 이후 오랜만에 출전인데 전일 취입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진원도 직선 취입이 나왔었던 두 선수, 박종태하고 이진원이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또 선후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박종태가 뭔가 좀 서둘러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원은 지그시 올려야 되고 선행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태가 힘을 쓰게 된다면 이진원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포 완승을 먼저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원과 박종태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박종태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이진원과 박종태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정우 연이틀 한 5%, 10%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진원의 뒷자리를 몰고 가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따라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성정우와 이진원과 성정우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득점은 성정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성정우 앞서는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물론 김주원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 전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진원하고 박종태 동반 입상
이진원하고 성종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종원의 때 김주원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성종우가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성종우하고 김주원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성종우하고 최영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진원하고 박종태를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민호도 마크되면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그 광명 우수 6라운드 정혜권의 틈새 공략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민호도 쫓아내 나설 수 있는 만큼 3, 4권에서는 김진태, 이진원, 박종태 묶어서 여민호까지 삼복승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원이 선전팔전 나가게 된다면, 지종원처럼 경제 주도권 나가게 된다면 성종의 직선 취입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가 힘을 쓰면 이진원의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포 단일팀의 협공한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라운드입니다. 김선구가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박진우하고 전중현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하전도 컨디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직접 힘을 쓰거나 장인석, 정혜건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선구가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구 입장에서는 협공이 이루어진다면 전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준영이 다소 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기량과 실력, 저력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성구의 뒷자리는 전준영이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오히려 전준영이 힘을 쓰고 김성구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성구하고 전준영의 동반 입산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구하고 전준영의 동반 입상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정화전의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김성구도 정화전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7기 동기생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구가 정화전을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성구하고 정화전의 동반 입상 차선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기 때문에 27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김성구하고 정화전의 동반 입상으로 아무로 배당이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구하고 전준영의 동반 입상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화전이 고전하게 된다면 박진우도 밀착 막혀 나가면서 김성구, 박진우, 전준영 순으로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다소 좀 금요경기 때도 추입이 나오지 못했었던 전일 저치기 타임 잡다가 고전 며칠 못했었던 김성구이긴 합니다만, 일요공주만큼 또 편성이 또 쉽기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화전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장인석이 때려주고 정화전에 정혜권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성구가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오히려 전준영을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갔다가 김성구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화전이 힘을 썼을 때는 정혜권 정도는 충분히 착순과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인석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정화전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비노조 완승도 한번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정화전하고 정혜권입니다. 정화전하고 장인석 정도는 김성구 빠졌을 때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김성구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성구의 정화전보다는 김성구하고 전준영의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수에서는 박진우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태환을 중심으로 송승현, 김로운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호가 박상훈, 장경동, 주병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태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연이틀 때렸다가 뭔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환, 졸업순위 5위였었던 선수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선행 선수의 시속이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호미권 막해 나가는 선수들이 직선에서 재미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 박일호가 마크 추평이기 때문에 박상훈이 자리 잡고 장경동이 자리 잡고 주병환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김태환이 힘을 썼을 때 송승현까지도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금일만큼은 김태환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승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일호입니다. 초주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원체 빼앗는 작전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크 털리게 된다면 김태환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승현이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닙니다. 마크 되면 잘 쫓아나세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환이 송승현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일호가 뺏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태환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승현과의 협공을 좀 더 우선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박상훈이 간신히 선발급 강급 면했습니다. 박상훈이 때려주고 박일호하고 장경동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환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도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야. 특히 이력경주에 강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일호하고 박상훈이죠. 박일호하고 장경동 정도는 김태환 빠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 들어간다면 김태환, 송승현, 박일호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박일호가 쫓아가지 못한다면 김로운, 여기에 박일호 중심으로 박상훈, 장경동 묶어서 삼박승은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일호가 빼앗아서 추입이 나올지 아니면 김태환이 송승현 완벽하게 챙겨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 나이가 어린 상황이라는 점, 무려 20살 어린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태환의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여범만 노조 선수이고 나머지 6은 비노조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여범 견주 풀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기가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죠. 임재현, 현지훈, 김준철인데 윤여범은 28기로 졸업은 했습니다만 원래 18기로 들어왔다가 재등록 불합격 당하면서 재등록 28기로 하면서 28기 졸업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28기로 졸업했기 때문에 28기이긴 합니다만 오리지널 28기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임재현, 현지훈, 김준철 28기 선수들이 협공 펼쳐나가는 겨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임재현이 특선에서 내려왔고 이태원도 특선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준철도 특선에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특선급에서 내려온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김준철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임재현의 저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임재현과 김준철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재현하고 김준철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김준철 힘을 썼어요. 반면 임채현은 힘을 쓰기보다는 힘을 쓰는 선수들 활약이 나가면서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넘버 3라는 점, 임재현이 김준철과 호흡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고, 이태훈이 특선에서는 또 받아가는 작전 상당히 능했어요.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이태훈이긴 합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괜찮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임재현하고 이태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8기 동기생계 협공 가능성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임재현하고 이태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는 가볼 수 있는 패선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민배의 선행을 김준철이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하죠. 연이틀 짧은 승부 펼쳐 나갔었던 임재현 반대로 이태원이 먼저 힘을 쓰고 김준철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현의 동갑내기 친구가 김민배이긴 합니다만 이용희하고는 또 동서울팀 선후배예요. 임재현 입장에서는 이용희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배하고 김준철은 충청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동갑내기 친구보다는 선수와 비선수를 아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준철이 힘을 쓰고 김민배가 힘을 쓰고 김준철을 짧게 가져가거나 김준철의 뒷자리를 이태원이 막혀 나간다 하더라도 배당은 괜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관만 놓고 본다면 임재현이 상당히 좀 운영 능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넘버 3라는 점에서 현지훈과도 협공 가능하죠. 김준철과도 협공이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한다면 임재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말씀드리면서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과감하게 삼복승도 공략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